네, 요즘에 유심 관련 이슈가 있는데요.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한번 올려봤습니다. 유심에는 중요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뭐 가입자 아이디도 들어있고요. 뭔지 모르지만 중요한 키 파일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좀 알고 있죠. 유심을 빼오면 그게 내 폰이 된다라는 게 신기하게도 유심이 대단한데 라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유심 정보가 서버에 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빼와가지고 유심을 만들면 또 내 폰처럼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심 스와이핑이라고 하는데요. 자, 유심이 과연 이제 뭐 언제 동작하는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원을 딱 켜는 순간 우리는 이제 서버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화도 되고 인터넷 되고 싶잖아요. 그럼 서버는 누구세요라고 하죠. 그러면 유심에 들어있는 IMSA랑 이제 그 가입자 아이디, 키 파일이라고 하는 거를 당연히 서버는 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서버는 받으면 뭐예요? 그거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도 또 서버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IMSA랑 최초에 만든 키 파일을 양쪽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IMSI를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 핸드폰에서 보내면 서버에서는 가입자가 맞아? 너 키 파일은 있어라는 거죠. 하지만 키 파일까지 공유하면은 네트워크 구간에서 누가 가로채서 악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공유하지 않고 약간 우회하는 방법을 써요. 그때 하는 방법이 랜드 값을, 그러니까 난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 난수를 휴대폰 사용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너 그걸로 한번 키 파일로 암호화해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한 값을 이제 서버로 다시 보내요. 이걸 뭐 레스 값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서버도 이제 받았네. 그럼 나도 한번 만들어 볼게. 키 파일은 동일하기 때문에 키랑 이 난수 값을 합쳐가지고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또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만든 거랑 내가 만든 거랑 결과가 똑같다? 아, 너 동일한 키 값이구나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인증키 합의 완료라고 해요. 뭐 아마 그 개발자분들은 이런 그 인증해주는 절차에서 익숙한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건데요. 자, 서버에 유심 데이터가 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아까 이제 본인 확인을 위해서 서버도 이걸 저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키는 공유하지 않지만. 근데 키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그러니까 키는 암호화해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평문으로도 할 수 있겠지만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키 파일이 암호화되어 있으면 내가 어떻게 했는지 뭐 서버에 들어가서 키 파일을 뽑았는데 IMSI는 평문이지만 키는 암호화되어 있으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평문이 돼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SKT가 이번에 그게 어떻게 보관했는지는 알려진 거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키를 어디다 저장하느냐가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도둑이 들어와도 금고에 뭐가 있으면은 2차적인 보안이 되잖아요. 똑같아요. 서버에서도 보통은 뭐 유심 관련된 키 말고도 별도의 키를 저장하는 곳이 있고 그곳에서 중요한 작업들을 해가지고 쉽게 접근을 못하게 한 번 더 막는 작업을 하죠, 보통은. 자,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은 원인은 모르지만 과연 안전한 곳에 있었을까? 안전한 상태로 보관이, 그러니까 암호화되어 가지고 이게 있었을까라는 의심은 조금 된다는 거죠. 물론 뭐 모르지만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데 종합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뭐 이런 서버에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뭐 유심 정보 아니더라도 서버에 있는 정보들이 뭐 탈취된 일들은 가끔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네트워크 침입, 그죠? 그다음에 그 들어와 가지고 백도어를 설치해 놔서 어렵게 들어왔으니까는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 통로로 계속 들락날락 거리는 거예요, 쉽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놓기도 하고 이번 사고에도 백도어를 뭐 설치했다고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키가 평문으로 있다거나 평문으로 뭐 저장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중요한 그 키를 보관하는 서버의 접근이 쉽게 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메모리라든가 이런데 뭐 어쩌다가 처리하다가 남은 정보가 로그 파일이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저장이 돼 있다거나 순간적으로 가로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사항들을 우리가 지금은 추측하는 거죠. 추측.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게 다 잘 방어가 돼 있었다 하더라도 다른 보안 위험 때문에 또 그랬을 수도 있고요. 자, 캐커는 이제 복제 유심을 획득했잖아요. 그러면은 유심 정보를 획득했으니까 유심을 만들겠죠. 그 다음에 잠든 사이에 이제 복제 폰을 막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막 시작하면은 다른 폰이 안 되면은 들통나니까
원래 폰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상적인 인증, 아까와 같은 절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심의 그런 중요한 정보들이 다 그대로 있으니까 별 문제 없이 서버는 너 그 사람 맞네? 라고 이제 오케이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인증 여러 가지 하면서 이제 내 폰이니까 이제 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 가지 어떤 걸 할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엔 뭐 휴대폰에서 너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잖아요. 자, 우리가 해야 할 일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지켜서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유심 보호 서비스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저도 SKT 가입자인데요. 네, 그래서 자세히 좀 알아봤는데요. 네, 뭐 IMEI라는 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등록을 해두면 서버에서는 어떠한 유심에는 이 휴대폰이라는 건 되게 고유한 아이디가 하나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번호가 있을 수 없죠. 기기마다. 그래서 그걸 묶어버렸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휴대폰으로 동일한 유심 번호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이게 두 개가 매칭이 안 될 거잖아요. 이미 등록된 거랑. 그러면은 이제 다른 휴대폰에서는 내 어떠한 유심 정보를 가지고도 이제 안 되겠죠. 우선은 요걸 하고 또 유심 교체를 하는 게 좋겠죠, 물론. 자, 아무쪼록 별다른 사고 없이 정말 좀 큰 이슈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정말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